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훈련을 마치고 부대 복귀 차량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심의 불빛들이 희미했다. 오늘도 사격 점수는 만점, 전술 평가는 최고였다. 동료들은 서연은 진짜 괴물이야. 라며 웃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괴물이라도 약한 사람은 지켜야죠.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 훈련 중이라 미처 받지 못한 통화였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엄마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디에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남자의 욕설이 들렸다. 그리고 쾅 하는 소리. 통화는 끊겼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지. 운전병이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다. 나는 단말기를 꺼내 위치를 추적했다. 신호는 끊겼지만 마지막 좌표는 명확했다. 서울 강동구동 78-3. 그건 엄마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었다. 차를 돌려 전속력으로 달렸다. 도로의 신호등은 모두 무시했다. 사이렌도 없었지만 내 심장은 폭발 직전이었다. 엄마 제발. 괜찮으셔야 돼요. 병원 도착까지 20분, 그 짧은 시간이 영겁처럼 길었다. 응급실 문이 열리자 하얀 천이 보였다. 그 아래에 누워있던 사람은 엄마였다. 얼굴은 피로 번졌고 팔은 부러져 있었다. 머리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스쳤다.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의심됩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가해자는 잡았습니까? 경찰관이 무심하게 말했다. 술 취한 남자 셋이 폭행했습니다. CCTV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져 있어서 식별이 어렵네요. 뭐라고요? 그의 말투엔 죄책감이 없었다. 목격자는요? 없습니다. 식당 주변도 인적이 드뭅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벽에 기댔다. 머리가 새하얘졌다. 그동안 군에서 수없이 총을 쏘고 수많은 작전에서 사람을 제압했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무력했던 적은 없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식당 문을 열었다. 점심시간엔 늘 손님으로 북적였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렇게 때려놓다니.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었다. 놈들 이름이 뭐예요? 신원 파악 중입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신원 파악 중? 그 말은 못 잡겠다는 뜻이지. 병실로 들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가늘었다. 엄마, 서연이에요. 조금만 버티세요.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잖아요. 눈물이 떨어져 어머니의 손등을 적셨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전부 피처럼 보였다. 탁자 위엔 군복과 권총이 놓여 있었다. 법은 약자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켰다. 707 특임대 시절 사용하던 폐쇄망 접근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사건 발생 시간, 위치, CCTV 로그, 인근 교통관제센터 상가 카메라까지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놈들이 걸린다면 거기서 끝이야. 화면 속에서 희미한 차 한 대가 지나갔다. 회색 SUV 차체엔 긁힌 자국이 있었다. 번호판이 흐릿하게 잡혔다. 37모 1027. 눈을 좁혔다. 찾았다. 차량 등록 정보를 확인했다. 백도훈. 전과 사범. 상습 폭행, 협박, 불법 도박 연루. 그의 이름 아래에는 현재 거주지 청운구동 창고지대. 그 순간 내 손이 떨렸다. 그러나 두려움은 없었다. 그저 냉정함과 확신만 남았다. 나는 군용 락커에서
평상시 쓰던 장비를 꺼냈다. 블랙 택티컬 재킷, 방음 이어피스, 그리고 군식 전술 나이프. 엄마 서연이가 나서요. 창밖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새벽을 향해 있었다. 눈을 감자 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 내가 할 차례야. 그날 밤 도심 외곽의 낡은 창고 앞에서 나는 엔진을 끄고 내렸다. 서늘한 바람이 볼을 스쳤다. 내 시선은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담배 불빛을 향했다. 야, 그 노인 아직도 병원에 있대? 그냥 툭 치니까 쓰러지더라. 늙은 건 약해. 그들의 비웃음이 귓가를 때렸다. 그 순간 내 안의 마지막 인내가 무너졌다. 나는 고글을 내리고 천천히 걸어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땅 위에 발자국이 묵직하게 남았다. 누구야? 그들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찾았다. 총은 꺼낼 필요도 없었다. 내 발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첫 번째 남자의 복부를 강타하자.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두 번째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그 손목은 이미 꺾여 있었다. 세 번째는 도망치려다. 내 무릎에 찍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내 심장 소리만 울렸다. 이 얼굴들. 기억해둬. 이제부터 내가 사냥을 시작할 테니까. 그날 새벽 나는 피 묻은 손으로 차문을 열었다. 창문 밖으로 여명이 번졌다. 하지만 내 안은 어둠뿐이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창고를 빠져나온 새벽, 손끝에 묻은 피가 아직 따뜻했다. 세 놈 모두 제압했지만 내가 얻은 건 단 하나였다. 백도훈의 휴대폰.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SIM 칩은 온전히 남아 있었다. 좋아,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나는 차량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보안 해킹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707 정보 분석 알고리즘 마이너스 추적 모드. SIM 데이터가 복원되자 수백 개의 통화 기록이 쏟아졌다. 그중 몇 통의 번호가 눈에 띄었다. 청운개발본부 비서실장, 그리고 장인철 의원실.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장인철? 그 이름은 뉴스를 통해 익숙했다. 국회의원 후보, 재개발과 부동산 사업으로 부를 쌓은 남자. 최근엔 서민을 위한 도시정비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식당은 그의 재개발 구역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래서 그랬구나.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가 몇 번이나 말했었다. 서연아, 요즘 건물주가 자꾸 나가라고 해.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버티고 있어. 그 말이 이제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돈이 아니라 권력 때문이었어. 나는 백도훈의 메시지함을 열었다. 오늘 밤 깨끗하게 처리해. 문제 생기면 청운에서 막아준다. 사진 남기지 마. CCTV는 차단돼 있을 거다. 송신자는 JM이었다. 그 이름을 추적하자. 장민수, 장인철 의원 비서라고 뜨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좋아. 이제 위에 있는 놈들을 건드려야겠네.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군 시절 난 수십 번의 작전을 수행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개인적인 전쟁이었다. 복수의 감정은 차갑게 식혀야 한다. 그게 살아남는 법이었다. 그날 밤 나는 군 시절 정보팀 후배 도현에게 연락했다. 누나, 이번엔 뭘 도와드릴까요? 민간인 추적이야. 흔적을 남기면 안 돼. 또 위험한 일 하시려는 거죠? 이번엔 개인 임무야. 도현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자료는 3시간 안에 보내드릴게요. 고마워. 도현아, 이건 작전이 아니라 복수야. 그래도 누나니까 도와드려야죠. 새벽 3시, 메일함에 파일이 도착했다.
장인철 비자금 의혹 마이너스 내부 문서. 집. 압축을 해제하자. 사진,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이름이 가려진 거래 메모가 나왔다. 그 안에는 낯익은 주소가 있었다. 강동구 로 15 청운개발. 나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지금 가야겠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검은 우비를 걸치고 밤거리로 나섰다. 청운개발 건물 앞 보안 요원들이 2명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707이었다. 지하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침입했다. 조용히 숨을 죽이며 복도를 걸었다. 서류 캐비닛을 열자 재개발 3구역 명단이 있었다. 그곳엔 어머니 식당의 이름이 선명했다. 그리고 그 옆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철거 승인 마이너스 특별 처리 대상. 순간 손끝이 떨렸다. 특별 처리라니 사람을 그렇게 처리한 거야? 노트북에 문서를 스캔했다. 모든 증거를 복사해 USB에 옮겼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야? 보안 요원이 손전등을 비췄다. 나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눈빛이 흔들리는 순간 나는 조용히 뒤로 다가가 손목을 꺾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쓰러졌다. 그의 무전기를 꺼내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군인일 때 이런 놈들 많이 봤어. 숨을 고르고 건물을 빠져나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나는 후드 속에서 이를 악물었다. 이제 명단도 확보했어. 남은 건 윗놈의 고개를 숙이게 하는 일뿐. 다음 날 오전 뉴스에 짧은 보도가 나왔다. 청운개발 재개발 비리 의혹. 관련자 전원 조사 예정.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장인철은 기자회견을 열어 말했다. 저는 국민을 위한 사람입니다. 비리라뇨 근거 없는 모함입니다. TV 화면 속에서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미소를 똑똑히 보았다. 그 미소. 곧 사라질 거야. 밤이 다시 찾아왔다. 어머니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방 안을 메웠다. 그 앞에 앉아 나는 속삭였다. 엄마, 이제 단서 찾았어요. 이제 정말 끝까지 갈게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그건 다짐의 흔적이었다. 창밖에 번개가 쳤다. 불빛이 번쩍이며 병실을 스쳤다. 그 순간 내 안의 감정은 더 단단해졌다. 707 강서연 작전 개시. 나는 머리카락을 묶고 군 시절 쓰던 철가죽 장갑을 꺼냈다. 이번엔 총 대신 증거로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를 무기로 놈들의 목줄을 조일 것이다. 그날 밤 내 노트북 화면엔 단 한 줄이 떠 있었다. 임무명 H-1 복수작전. 목표 장인철 일가 및 관련자 전원. 나는 손가락으로 엔터키를 눌렀다. 임무 시작. 새벽 안개가 도심을 가렸다. 내 머릿속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장민수. 그 이름만 생각났다. 비서실장의 패턴을 분석했다. 스케줄, 동선, 식사 시간까지 전부. 그는 매일 오전 10시에 출근했다. 의원회관 8층 흰색 유리문 앞에서. 나는 변장 가방을 챙겼다. 검은 코트, 안에 흰 블라우스, 가벼운 메이크업으로 무장했다. 오늘은 접촉이 목적이다. 도현이 준 내부 출입증 복제품을 넣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침착했다. 내가 707일 때 배운 건 침착함이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사무실 복도는 조용했다. 출입구 앞 보안 요원이 나를 본다. 나는 미소로 인사했다. 손님 예약했습니다. 장민수 비서님 뵙기로. 보안 요원은 시계만 흘끗 보더니 통과시켰다. 문이 열리자 은은한 향이 퍼졌다. 대리석 바닥, 고급 소파, 권력의 냄새가 코끝에 닿았다.
사무실 구석엔 커피 머신이 있고 비서실장은 서류 더미 앞에 있었다. 그의 앞에 앉아 명함을 내밀었다. 홍보사 대표입니다. 제안서 드리러 왔습니다. 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예약 없으신데요. 누구 소개로 오셨나요? 나는 미소를 유지했다. 언론 쪽에서 장 의원과 협업하라 하셔서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서류를 건넸다.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기실 소파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었다. 숨을 고르고 주변을 훑었다. 눈에 띄는 건 책상 위의 사진이었다. 장 의원과 함께 찍힌 단체 사진. 그 안에 낯익은 얼굴 하나가 있었다. 백도훈의 사진과 일치했다. 내 심장이 요동쳤다. 그는 단순 부역자가 아니었다. 장 의원과의 연결고리가 명확했다. 나는 결연히 일어섰다. 이제 직접 증거를 끌어내야 했다. 잠시 후 장민수가 회의실로 들어왔다. 나는 엘리트처럼 정중하게 인사했다. 장 비서님, 잠깐 의견 여쭤볼까요?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멈칫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 남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대표님, 재개발 홍보 관련해서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대화는 표면적으로는 무난했다. 그러나 그의 태도에서 긴장감을 느꼈다. 휴대폰 진동음을 가장한 내장치가 그의 주머니에서 미세한 반응을 포착했다. 그 신호는 내부 통화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정보를 스캔했다. 그의 이어폰 대화는 짧았지만 의미심장했다. 오늘 처리됐어. CCTV는 끊었지. 나는 얼어붙었다. 이 한마디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장민수는 직접 사건 관여자였다. 내가 회의실을 떠나자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복도에 나서자 휴대폰이 울렸다. 도현이었다. 누나, 방금 자료 더 들어왔어요. 장인철 계좌에서 청운으로 이체된 흔적이 비밀 계좌를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다음 단계다. 나는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조사에 들어갔다. 장민수의 동선을 역추적했다. 그의 점심 식사 장소, 헬스장, 심지어 세탁소까지 들어갔다. 세탁소 주인은 그를 기억했다. 매주 월요일에 정장 맡기시더라고요. 특별 표시로 처리해주면 된다더군요. 나는 미소를 숨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장에 남은 미세한 섬유 샘플은 내가 필요로 하는 단서였다. 나는 그 샘플을 분석해 연결점을 찾았다. 특정 염색약 성분이 청운 개발에 작업복과 일치했다. 점점 연결고리가 굵어졌다. 장민수 청운 개발 백도훈, 그리고 장인철. 이제 계획을 구체화해야 했다. 단 한 번의 공개로 그들의 균열을 만들 생각이었다. 다음 날 나는 정보 채널을 통해 익명의 제보 메일을 준비했다. 증거 파일, 통화 녹음, 이체 내역을 묶었다. 단 단서 하나를 남겨두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이 번호로 연락해라. 내 의도는 명확했다. 그들을 놀라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 권력은 불안에 약하다. 나는 그 원리를 이용하려 했다. 한밤중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의 병실에서 들려오던 기계음이 귀에 계속 맴돌았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고 속으로 다짐했다. 한 걸음씩 반드시 끝까지.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작은 파문을 전했다. 청운 개발 관련 익명 제보 접수. 기자들의 호기심이 깨어났다. 장인철 측은 즉각 부인했지만 이미 균열은 시작된 상태였다. 내 작전은 이제 막 불을 지폈다. 하지만 사냥은 시작일 뿐이었다. 윗줄을 건드리는 일은 위험했다.
나는 칼날을 갈며 다음 수를 준비했다. 그날 밤 병원 창밖으로 달빛이 스쳤다. 어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요. 서연이 반드시 끝을 볼게요. 창밖 희미한 불빛 아래 사냥의 서막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미 목표를 정했고 다음 움직임을 설계하고 있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날카로웠다. 내 손엔 장민수의 명함이 있었다. 그 명함을 보고 있자니 그의 표정이 순간 떠올랐다. 겉으론 차분하지만 불안이 묻어났다. 내 계획은 단순했다. 내부에서 균열을 만들고 그 틈을 통해 진실을 끌어내는 것. 그 시작은 장민수의 약점이었다. 그의 가족, 그의 일상, 작은 취약점. 도현이 제공한 위치 추적 로그로 장민수의 주말 동선을 파악했다. 그는 매주 토요일 한적한 골프클럽을 찾았다. 회원 전용, 보안 철저한 곳이었다. 변장을 하고 골프클럽 대문을 넘었다. 평범한 레저객으로 보이기 위해 모자와 선글라스를 썼다. 내 걸음은 천천히 그의 코스를 향했다. 그의 스윙을 보며 나는 관찰했다. 힘 조절이 서툴고 스트레스가 심한 인상이었다. 근처 캐디와 작은 말다툼도 보였다. 그의 언행에서 실수가 나올 만한 틈이 보였다. 점심시간이 되어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그를 지켜봤다. 장민수는 동석자들과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어색하게 떨렸다. 나는 식탁 위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조작했다. 내 장비는 소리 없이 그의 테이블 주변을 훑었다. 그의 통화 패턴, 메시지 알림, 그리고 순간적으로 떠오른 한 사진. 그것은 그의 아들이었다. 아들의 사진과 함께 적혀있던 메시지. 아빠, 지금 중요한 일 있지? 조심해. 엄마가 걱정하셔. 그 말에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결정을 내렸다. 가족을 건드려야 한다. 저녁 나는 장민수 집 주변을 살폈다. 외벽 CCTV 각도, 방문 경로, 그리고 정원에 놓인 CCTV의 사각지대. 모든 동선을 머릿속에 저장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나는 그의 집 담장 쪽으로 접근했다. 손전등은 끄고 어둠 속을 기어갔다. 담장을 넘자 정원등 불빛이 희미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서재가 보였다. 창문 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책상 위에 놓인 USB가 눈에 들어왔다. 그 USB엔 분명 보이지 않는 거래 내역이 있을 것이다. 나는 유리창을 조용히 열고 체면을 팔지 않고 침투했다.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내 심장은 작전 당시보다 더 빠르게 뛰었다. 책상에 손을 뻗어 USB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뒤에서 소음이 들렸다. 발자국 소리. 누구냐? 나는 움직이지 않고 숨을 낮췄다. 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문이 열리며 정면에서 불빛이 쏟아졌다. 장민수의 얼굴이 보였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누구죠? 나는 천천히 USB를 들어보였다. 장 비서님, 이건 당신의 선택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다가가자.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제발 도와줘요. 그들한테 안 끌려가게 해줘요. 그의 손이 떨려 내게 매달렸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약점은 가족이었다. 그는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증거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 당신이 협력하면 덜 다치게 할 수 있어. 그는 눈물을 흘리며 속사정을 토로했다. 돈이 필요했어요. 청운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거절하면 가족이 위험해진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분석했다. 과연 그가 거짓말을 하는가 아니면 진짜로 압박받는가. 어떤 경우든 그는 이제 내 도구였다. 나는 조건을 제시했다. 당신이 내게 모든 통화 기록을 넘기면 우리는 서로의 카드를 내놓는다. 거짓말이면 끝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내밀었다. 그 순간 내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다음 날 도현과 함께 기록을 분석했다. 장민수의 통화에선 분명한 패턴이 있었다. 청운개발 안전팀과의 빈번한 접촉, 그리고 백도훈으로 향하는 자금 흐름. 우리는 그 흐름을 작은 덫으로 만들었다. 우선 작은 유출을 시작했다. 장민수의 업무용 이메일로 중요 문건 누설 의혹이라는 제목을 보냈다. 그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들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 불안은 전파되었다. 장인철 측근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권력은 불안에 약했다. 나는 그 틈을 이용해 더 깊게 파고들었다. 며칠 뒤 장민수는 나와의 거래에 따라 내게 장인철의 비밀 계좌 정보를 넘겼다. 그 정보는 결정적이었다. 계좌에는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과 서류상으론 존재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었다. 나는 그 파일을 언론에 넘기기 전에 한 번 더 검증했다. 의심이 들면 실패의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모든 퍼즐이 맞춰지자 내 가슴은 묘하게 가벼워졌다. 밤이 오면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보았다. 산소호흡기 소리에 귀가 멍하곤 했다. 어머니의 눈은 아직 닫혀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텨요. 서연 곧 끝낼게. 창밖의 달빛은 차갑게 빛났지만 내 결의는 한층 더 단단해졌다. 사냥의 심장부는 이제 활처럼 당겨졌다. 발사 순간만 남겨둔 채 나는 숨을 고르고 있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였다. 모든 증거가 내 손안에 들어왔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졌다. 장민수의 제보 이후 청운개발의 움직임은 분명 달라졌다. 그날 밤 집 앞 골목에 낯선 차량이 멈춰 서 있었다. 차 안의 어둠 속에서 시선이 내 쪽을 향해 있었다. 내 직감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찾아왔다. 도현, 우리가 노출된 것 같아. 누나, 당장 피하세요. 아니, 이건 피한다고 끝나지 않아. 나는 노트북을 닫고 권총을 챙겼다. 그동안 봉인해둔 군용 장비들이 오랜만에 빛을 보았다. 총성은 예상보다 빨리 울렸다. 창문이 깨지고 벽이 흔들렸다. 3명의 남자가 검은 마스크를 쓰고 내 거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 여자를 확보하라.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라. 그들의 움직임은 군사식이었다. 아마 청운개발 소속이 아니라 사설 용병 출신일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벽 뒤로 몸을 굴리며 가까이 다가온 한 명의 손목을 잡았다. 쾅! 총이 떨어지고 그가 비명을 질렀다. 이 여자가 맞냐? 다른 남자가 외쳤다. 응, 사진하고 일치한다. 나는 숨을 고르고 어깨를 비틀어 그를 밀쳤다. 바닥에 구른 그 순간 2번째 총성이 터졌다. 총알은 내 옆 벽을 스쳤다. 석고 가루가 흩날렸다. 나는 몸을 낮추고 소파 뒤로 굴러들어갔다. 기억이 본능처럼 움직였다. 707 시절 훈련 교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적보다 빠르게 망설이지 마라. 나는 벽 뒤로 나와 정확히 겨눴다. 첫 발, 2번째 발. 2명이 동시에 쓰러졌다. 남은 1명은 놀라 달아났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 손엔 그의 휴대폰이 있었다. 그 안에는 짧은 메시지 하나가 남아 있었다. 임무 완료 시 보고 필수. 보상은 장 의원이 직접 준다. 내 입술이 차갑게 굳었다. 역시 넌 이 모든 걸 지시했군.
나는 어머니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혹시나 그곳에도 손이 뻗을까 두려웠다. 병실 문을 열자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자마자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비공개. 강서연 씨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누구죠? 당신 너무 나댑니다. 지금이라도 멈추면 어머니는 살 겁니다. 그 말에 숨이 멎었다. 뭐라고요? 경고했습니다. 선택은 당신 몫이죠. 통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등의 혈관이 붉어졌다. 그들이 이제 어머니까지 노린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장인철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익명의 협박과 허위 제보로 저의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나를 조롱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웃을 수 있을 때 웃어라. 곧 내가 쏟아낸 거짓이 모두 불길로 바뀔 테니까. 그날 오후 장민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급히 만나야 합니다. 혼자 오세요. 위치는 도심 외곽의 창고. 불길한 느낌이 스쳤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차를 몰고 도착하자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장 비서님? 대답이 없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바닥에 피가 번지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 장민수가 쓰러져 있었다. 그의 입가에 피가 맺혀 있었다. 그들이 눈치챘어요.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내게 작은 메모를 건넸다. 그 사람, 금고, 별장, 산속. 그 말을 끝으로 숨이 멎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슬픔이었다. 그는 도구였지만 마지막엔 인간이었다.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얼굴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뜨거운 눈물과 섞였다. 좋아, 이제 진짜 끝까지 간다. 나는 차로 돌아와 도현에게 연락했다. 도현, 위치 추적 시작해. 장인철의 별장 산속 금고를 찾아. 알겠어요. 위성망으로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나, 위치 찾았어요. 청계산 능선 위 별장입니다. 내 시선이 굳었다. 좋아. 이번엔 숨지 못할 거야. 핸드브레이크를 풀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707 특임대 작전 개시. 어둠이 짙게 내린 밤이었다. 청계산 능선의 바람은 살을 베었다. 별장은 깊은 산속에 숨어 있었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길목마다 감시 카메라가 있었다. 나는 전술복을 꺼냈다. 707 시절 입던 블랙 전투복. 목에는 마이크와 수신기를 걸었다. 도현, 교신 확인. 신호 양호합니다, 누나. 목표까지 2km 남았다. CCTV망 지금 차단해. 3초 뒤에 어두워집니다. 산 아래 도로의 불빛이 꺼졌다. 나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한 걸음마다 낙엽이 스쳤다. 밤의 공기는 매서웠지만 내 마음은 더 차가웠다. 별장은 콘크리트로 지어진 요새였다. 경비는 최소 5명. 무전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숲의 경계선에 몸을 낮췄다. 적의 시야를 계산하고 움직였다. 첫 번째 경비가 순찰을 돌았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바람에 흔들린 나뭇잎 하나가 떨어졌다. 그 순간 그는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내 손은 이미 그의 입을 막고 있었다. 쉿. 그의 몸이 조용히 쓰러졌다. 두 번째 경비는 옥상 근처에 있었다.
무전으로 누군가와 대화 중이었다. 본관 이상 무 서측은 조용하다. 나는 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의 발밑으로 그림자가 스쳤다. 목덜미에 손끝이 닿는 순간 그는 아무 소리 없이 기절했다. 도현 1차 진입 완료. 내부 구조 확인해. 입구 우측 복도 지나면 계단. 지하실엔 보관실과 금고 있습니다. 좋아. 금고는 반드시 확보해야 해.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시멘트 냄새와 담배 연기가 섞였다. 조용하지만 묘하게 불안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천천히 접근했다. 문틈으로 들리는 남자들의 대화. 장 의원, 내일 아침에 자료 옮기겠습니다. 이번만 넘기면 완전히 안전하겠지. 장인철의 목소리였다. 거만하고 오만했다. 그가 웃을 때마다 내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책상 위 CCTV 모니터를 살폈다. 내 위치가 아직 감지되지 않았다. 기회는 지금뿐이었다. 조용히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둡고 넓었다. 벽 한쪽에 금고가 있었다. 그 앞에 장인철이 앉아 있었다. 그는 와인을 들고 있었다. 누구지? 그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조용히 걸어 나갔다. 찾는 사람입니다. 그의 눈이 커졌다. 707 강서연? 그 이름을 알아들은 순간 내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으셨나요? 내 엄마 때문에 시끄럽더군. 괜히 버티다 이를 키웠지. 그의 비웃음이 날카로웠다. 순간 내 발이 움직였다. 테이블 위 와인이 쏟아지고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이 날아갔다. 그만두세요. 이건 정치야. 너 하나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정치? 그건 내 핑계야. 나는 그를 밀쳐 벽에 몰았다.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야? 재개발 구역이었어. 계약만 했으면 다 끝났을 일이지. 그래서 사람을 부숴? 세상은 약자를 지키지 않아. 그게 현실이야.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내 귀엔 쓰레기 소리로 들렸다. 그 현실을 내가 만든 거야. 내 손끝이 그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이러면 너도 끝장이야. 군에서 쫓겨날 거고 인생이 무너질 거야. 이미 무너졌어.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경호원 3명이 들이닥쳤다. 의원님, 잡아라. 그 여자 죽여. 총구가 동시에 나를 향했다. 나는 몸을 숙이고 굴렀다. 벽을 박차며 손목을 잡아 꺾었다. 총알이 유리창을 깨며 튀었다. 폭발음과 함께 방 안이 혼란스러웠다. 도현, 지원 필요하다. 위치 확인. 30초 내 교란 신호 보냅니다. 그 사이 나는 벽을 타고 올라가 조명선을 끊었다. 불빛이 꺼지며 어둠이 방을 덮었다. 어디 갔어? 위에 있어. 내 발이 공중에서 회전하며 마지막 경호원의 목을 가격했다. 정적이 찾아왔다. 방 안에는 숨소리만 남았다. 장인철은 구석에 웅크려 있었다. 그의 눈에 두려움이 비쳤다. 내가 감히? 넌 어머니를 짓밟았어. 나는 그의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엔 현금 다발, 서류, 그리고 USB가 있었다. 그 안의 파일엔 모든 범죄 내역이 담겨 있었다. 이제 내 세상은 끝이야.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도현의 신호였다. 누나, 빠져나오세요. 구조대 접근 중입니다. 알았어. 자료 확보 완료. 별장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그곳엔 오만한 권력의 폐허만 남았다. 산속 바람이 서늘하게 불었다. 엄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내 입가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별장을 빠져나온 순간
뒤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그 여자를 잡아. 남은 경호원 2명이 총을 들고 뛰어왔다. 나는 몸을 굴리며 바닥을 미끄러졌다. 총알이 어깨를 스쳤다. 피가 흘렀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도현, 교란 신호 더 세게 줘. 지금 바로. 5초만 버티세요. 충분해. 나는 근처 발전 기실로 몸을 숨겼다. 벽에 붙은 배전판에 손을 얹었다. 불이 꺼지면 놈들은 시야를 잃는다. 배전기를 걷어찼다. 쾅! 순간 전력이 끊기며 어둠이 덮쳤다. 비명과 욕설이 뒤섞였다. 라이트 켜. 어디 갔어? 조심해. 그 여자 일반인이 아니야.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난 일반인이 아니지. 나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한 놈의 팔을 잡아 당기며 벽에 부딪혔다. 2번째 놈이 반사적으로 총을 쏘았지만 그 총알은 첫 번째의 다리를 꿰뚫었다. 순간의 혼란. 그 사이 나는 그를 제압했다. 숨소리가 가라앉자 오직 내 심장 소리만 들렸다. 끝났다. 나는 핏자국을 따라 금고방으로 향했다. 장인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뭘 안다고 이러는 거야? 난 충분히 알아. 내가 어머니를 죽게 만든 이유, 그리고 그 모든 거짓말들. 나는 USB를 들고 그 앞에 섰다. 이 안엔 내가 저지른 모든 게 들어있어. 비자금, 폭력, 협박, 그리고 살인교사. 그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얼굴로 나를 노려봤다.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세상에 보여줄 거야. 그리고 널 무릎 꿇게 만들 거야. 그럼 넌 살인자야. 넌 군인이고 사람을 죽였어. 난 정의를 지킨 거야. 그때였다. 그의 손이 재빨리 옆 서랍을 열었다. 안에서 총이 나왔다. 멈춰. 너 따위가 정의를 논해? 총구가 나를 향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내 손이 반사적으로 허리로 갔다. 탕! 2발의 총성이 동시에 울렸다. 잠시 후 그의 몸이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총은 바닥에 떨어졌다. 피가 그의 셔츠를 물들였다. 그의 눈이 희미하게 떨렸다. 이게 세상의 정의냐? 그래. 내가 만든 세상에서는 이게 정의야. 그의 숨이 멎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다. 분노도 후회도 없었다. 그저 끝났다는 사실만 남았다. 그 순간 무전기가 울렸다. 누나, 경찰 접근 중이에요. 기지국 신호 잡혔어요. 알았어. 자료는 이미 전송됐어. 뭐요? 도현, 뉴스 포털 확인해봐. 잠시 정적 후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상에 벌써 떠돌고 있어요. 청운 개발, 장인철 비리 폭로 영상, 기자들이 전부 움직였어요. 나는 피 묻은 손으로 웃었다. 별장 밖에 하늘이 붉게 타올랐다. 내가 설치한 지연 폭발 장치가 작동했다. 서류와 금고 모든 증거물은 이미 백업되었다. 남은 건 불태우는 것뿐이었다. 이 불로 내 세상을 태워줄게. 불길이 천장을 집어삼켰다. 유리창이 깨지고 바람이 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별장을 돌아봤다. 그곳은 이미 지옥의 입구 같았다. 산길을 내려오며 도현과 교신했다. 신호 확인됐어. 구조대 도착까지 10분. 좋아. 이제 내 할 일은 끝났어. 하지만 어깨의 상처가 다시 터졌다. 붉은 피가 손끝으로 흘렀다. 나는 피를 닦으며 웃었다. 엄마, 이제 복수했어요. 그때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경찰차 불빛이 산속을 비추었다. 나는 손을 들었다. 707 간부 강서연 임무 종료.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정의는 여전히 살아있다. 별장이 불타는 동안 하늘은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그 불빛은 멀리서도 보였다. 산 아래로 내려오자 경찰차의 불빛이 어둠을 찢었다. 거기 멈추세요. 경찰관들이 총을 들고 다가왔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무기 없습니다. 707특임대 간부 강서연입니다. 그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현장 제압 완료. 그들은 내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쇠의 차가운 감촉이 손목을 스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도현의 음성이 무전에서 들렸다. 누나, 다 끝났어요. 자료 전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이제 정말 끝났네. 그의 목소리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차에 태워질 때 하늘에서 새벽빛이 번졌다. 비로소 밤이 끝나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 바람 속엔 어떤 해방감이 있었다. 조사실의 공기는 싸늘했다. 형사 한 명이 커피를 내밀었다. 대단하네요. 707 출신이 이런 일을 할 줄이야. 저도 그럴 줄 몰랐어요.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당신이 쏜 총, 그건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후회 안 합니까? 단 한 번도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증거 덕분에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장인철의 비자금, 폭행 지시, 그가 꾸민 모든 범죄가요. 신문지는 이미 떠들썩했다. 청운개발 장인철, 뇌물 및 폭력 혐의로 체포. 비서 살해 지시 정황까지 드러나 세상은 드디어 눈을 떴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법정에서 이미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 뉴스 속의 장인철은 초라했다. 굽은 어깨, 공허한 눈빛, 이제 권력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나는 차가운 창살 사이로 하늘을 바라봤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 순간 눈앞이 흐릿해졌다. 밤새 이어진 피와 피로 몸이 한계에 다다랐다. 며칠 뒤 군검찰 조사 후 나는 조건부 석방 조치를 받았다. 정당방위와 공익 목적 인정. 그 말이 전부였다. 나는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자 익숙한 기계음이 들렸다. 엄마. 그 말이 나오자 눈물이 터졌다. 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다. 손등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다 끝났어요. 이제 아무도 우릴 건드리지 못해요. 그때였다. 손끝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엄마?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목소리. 서연아.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다. 내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어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나를 다시 사람으로 돌려놓았다. 며칠 후 언론은 연일 뉴스를 내보냈다. 707 간부의 폭로로 드러난 정치 비리. 정의의 이름으로 움직인 한 여군의 선택. 세상은 그녀를 복수의 군인이라 불렀지만 나는 단지 한 사람의 딸이었다. 군에서는 내 전역을 결정했다. 당신의 공적은 기록에 남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은 비밀로 묻히겠죠.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는 웃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창문을 열자 가을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제 평범하게 살아. 서연아. 내 엄마. 나는 벽에 걸린 군복을 바라봤다. 검은 전투복, 수많은 훈장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무기보다 추억이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그 붉은 빛이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생 많았어, 내 딸.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 이제 그만 울게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정의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걸 제가 증명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누군가는 말합니다. 복수는 또 다른 죄라고. 하지만 사랑을 지키기 위한 복수라면 그것은 인간의 마지막 정의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서연의 용기를 응원해 주세요.